몽골족은 처음부터 초원의 이목민족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몽골의 역사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의 글은 박원길 저 유라시아 대륙에 피어났던 야망의 바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칭기스칸의 선조에 해당하는 몽골 부족이 역사상 첫 모습을 드러낸 때는 8세기 중엽부터이다. 이들은 흑룡강의 중상류인 에르군네 하 유역에서 목축과 수렵을 병행하고 있었던 초라한 부족이었다. 이들은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옛날 남방으로 이동한 맥족이나 타브가치가 본토에 남겨둔 버린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차례의 이동 과정에서 모두 저버림을 당했던 이들은 이웃의 부족들이 서방 이동을 시작하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마저 동행하지 못한다면 가슴속 깊이 박힌 응어리가 그대로 이들을 죽음의 저절로 이끌지도 몰랐다.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끝에 이들은 초원으로 여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모두 뿌리를 잊지 말자며 옥기세 방향을 오른쪽으로 여밀 것을 결의했다. 이동의 거리가 끝나자 이들은 과감히 이동을 시작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험난한 이동이었다. 아직 세력이 미약했던 이들은 초원길이 아니라 험난한 장애로 뒤덮인 삼림 루트를 통해 동몽골 고원의 오난하와 컬렌호 일대로 남하에 내려갔다. 그리고 11에서 12세기를 전후하여 몽골 고원의 동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족은 8세기 중엽, 그러니까 대략 이 750년경 흑룡강의 중상류 에르군네하 유역에 살던 부족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8세기 중엽에 등장한 그들을 몽골의 선조 부족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몽골족이라고 하고 있지 않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몽골 비타에 나오는 칭기스칸의 가계도를 중심으로 최초의 칭기스칸의 선조가 등장하는 시기를 역산하여 추정해 가다 보면 대략 10세기 초중반 정도로까지 밖에 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약 200년간의 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처럼 애들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하튼 몽골족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줄곧 에르군네하 유역에서 살았던 것만큼은 진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에르군네하라고 불리는 강은 일반적으로 아르군 강으로 불리는 강을 말합니다. 아르군 강은 실카강과 합류하여 비로소 아무르강, 즉 흑룡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르군네하, 즉 아르군 강은 흑룡강의 중상류가 아니라 최상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가문, 즉 보르지긴 시족이 처음 털을 잡은 곳으로 나오는 오난하는 일반적으로 오논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카강의 원류로서 오논강과 인고다강이 합류하여 비로소 실카강이 되는 것입니다. 실카강은 아르군강보다 더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척박한 지역이라는 이야기겠죠. 오나나, 즉 오난강 유역은 흑룡강, 즉 아무르강의 최상류로서 만약 아무르강을 거슬러 올라갔다면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그곳은 오지 중에 오지라는 것이죠. 에르군네하, 즉 아르군 강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르군네하 유역은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땅입니다. 몽골 밖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몽골의 역사에서 에르군네하 유역에 살던 그들이 몽골 초원, 즉 지금의 몽골 땅 중심부로 진출하는 과정을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룬 영웅적 업적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말로 그곳 몽골 초원이 처음부터 원래 그들의 땅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죠. 몽골인들은 현재 몽골의 영토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즉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처음에는 흉노인들의 땅이었고
다음은 돌골족들의 땅이었으며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 현재 몽골인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몽골 초원을 처음 차지한 것은 흉노나 돌고 같은 투르크계 민족이었습니다. 이후 동호계 민족들이 득세하다가 결국 몽골인 땅이 최종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차츰 동양인들의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것이 제가 몽골을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이 세운 나라로 보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발해의 서쪽 경계를 지키는 것은 부여부였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발해에는 부여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발해라는 큰 나라가 부여부가 거란에게 뚫린 이후 속절없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부여부가 발해의 구사적 핵심 요충지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여와 고구려를 전천적으로 동일 민족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여의 유민이 고구려인 즉 고려인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여, 고구려 모두 고려 즉 고리족들이 세운 나라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발해는 말갈족들의 나라였고 발해의 유민은 말갈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발해 멸망 이후 말갈족과 고구려의 유민들이 아무르강을 따라 도주하여 숨어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에르군네하 유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말고는 사실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조에 보면 예족의 특산물로 과하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하마란 과일 나무 아래로 지나다닐 만큼 작은 체형의 말이라는 뜻이죠. 커다란 군마가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초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덩치 큰 몽골인들이 조랑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종종거리며 내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습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고구려인, 즉 고려인들이 과하마를 타고 몽골 초원을 정복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몽골인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그들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아마도 그들이 설령 고구려나 발해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들의 선조가 왕족 내지는 핵심 지배 계층이 아니라 지방의 호족 내지는 평민 계층이어서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